안녕하십니까. 한국알렌TV 대표 박hin계입니다. 오늘은 좀 건축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 땅을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그냥 이 놀리기보다는 좀 건축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건축 관련된 부분하고 그 건축과 관련되어서 땅을 활용하고 이전하고 건축 허가를 내고 하는 과정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이제는 제주도를 막연하게 이렇게 땅을 매입하시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확하더라고요. 목적, 제가 늘 강조하는 그 위치, 금액, 요거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 산다 안 산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산다 안 산다 결정을 하고 하는 게 제일 낫죠. 그럼 보고 이러면은요 매칭이 되기가 힘들어요. 부동산을 중개하는 업을 하던 사람이든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땅을 매칭을 먼저 못 해주죠. 그래서 항상 이걸 결정하고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 목적, 위치, 금액. 우리가 지금 땅을 사는 이 목적이 이제 대부분 정해졌어요. 뭐냐면 첫째 소형 평수를 매입을 해서 세컨하우스나 아니면 아주 작은 농막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즐기고 제주도 좋아하시니까 그죠? 즐기고 그렇게 좀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소형이든 중형이든 중형은 300평 이상도 되고 그죠? 소형은 200평 이러는데 매입을 해서 한 동 내지는 두 동 건축을 했어. 즐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한 달 살기가 인기잖아요. 한 달 살기, 보름 살기, 일주일 살기 이런 식으로 수익도 창출하겠다. 평상시에는 본인이 사용하고 수익 창출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촌집, 주택. 제주도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촌집은 사실은 제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촌집이라고 산 게 아니고, 촌집은 집값은 영원입니다. 영원. 제가 말씀드렸죠. 집값은 영원이고 무조건 땅값 돼지값이에요. 그러니까 촌집이 허름하다, 낡았다, 찌그러지간다, 그렇다고 산 게 아니고 모든 촌집은, 주택은 다 영원입니다. 촌집은. 그래서 다 땅값이다. 그럴 바에는 땅을 사서 이거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나 새로 건축하는 비용이나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땅을 사서 가능한 건축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촌집을 사는 것보다는 이게 돼지 가격이잖아요. 돼지 가격이나 완전체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완전체는 뭐냐면은 땅이 착공계 필정까지 다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것. 요거나 똑같이 돼지입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촌집의 돼지보다 이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왜? 이건 어느 정도 토목을 완성해 놨는데 촌집은 사면은 토목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런 경우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수익형이죠. 이런 경우에는 평수가 중형 내지는 대형으로 갑니다. 왜? 왜냐면은 근데 이건 땅도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는데, 해안 A급으로 비율을 완전한 사업성, 상업성, 사업성 이런 성격을 띠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중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건축을 잘 짚어보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목적을 1, 2, 3, 4 요렇게 목적 정한 거 이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건축 관련된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는데, 건축은 여러분들이 1. 농막,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농막하고 건축비부터 먼저 해볼까요? 3, 4, 5 농막 건축비, 그 다음에 경량철골조를 한다. 경량철골조는 뭐냐면 여러분들 강원도, 경기도 이런
가보시면 전원주택 대부분 다 이런 걸 많이 지어놨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목조, 이것도 전원주택 많이 짓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RC조라고 합니다. 이게 요렇게 있는데 요 비용이 농막은 대부분 다 경양철골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평당 경양철골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0에서 전후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목조 같은 경우는 550에서 전후, 철근 RC조 같은 경우에는 뭐 600 이상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 건축을 할 때 농지나 임야를 하잖아요. 농지 같은 경우에 하고 임은 제가 밭임이라고 하는데 그 가짜밭, 그러니까 지목은 임인데 현황은 밭인 땅, 이게 좋죠. 이게 실제로 유리한 게 뭡니까? 전입신고 필요 없죠. 면적 전입신고 필요 없고, 면적도 뭐 제한도 필요 없고, 그죠? 그냥 누구나 다 살 수 있죠. 뭐 법인차도 살 수 있고, 영주권자도 살 수 있고, 누구나 다 매입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공시가가 사기 때문에 대지로 전용하는데 전용 비용이 어떻다? 전용 비용이 싸다. 이 전용 비용은요, 여러분들 전용 토목 이제 건축을 하는데 전용 비용 계산해 봅시다. 우리 보통 뭐 전용 비용은 제곱미터당 공시가 금액 있죠. 그 금액의 30%.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시가가 4만 원이다. 이러면 이게 이제 제곱미터당 공시가입니다. 4만 원이니까 이거 30%에서 12,000원이죠. 그러면은 땅이 예를 들어서 300평이다. 그러면은 이게 제곱미터로 계산하면 3.308 하면 약 뭐 950제곱미터 되겠네요. 그죠? 그럼 950 곱하기 12,000원 하면 얼마입니까? 예. 요게 전용 비용입니다. 뭐 1,000원 2,300만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그래서 공시지가가 똑같은 뭐 밭인데 공시지가가 상계 대지로 전용한 데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농지는 일단 지금 300평 이상, 정확히 302평인데 300평 이상 되는 땅들은 하고 이하 되는 땅들 봅시다. 이거는 면적 제한 없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면적 제한이 이게 뭐냐면 이 주소 이거 이전하는데 말입니다. 이전에 면적 제한에 뭐 좋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죠. 농지가 여러분들 무조건 농지 지금 소형 평수만 있는데, 소형 평수하고 사업적으로 뭔가 사용하려고 그러면 중형 평수 300평 이상 가야 되거든요. 사업적으로 사용하실 경우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일 인기 있는 데가 뭐냐면은 제주도 뭐 한 동 내지는 2동 정도 지어서 한 달 살기, 제일 고객분들 수요층이 몰린 데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촌집도 몰리고 대지, 그 다음에 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큰 평수 작은 평수 이렇게 펜션이나 독채 펜션 지으려면 큰 평수가 필요하겠죠. 300평 미만 가지고 펜션 짓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300평 미만 하면 한두 동 해서 독채 펜션 정도 짓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독채 펜션을 지으려면 이제 면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농지 같은 경우에 300평 이상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을 이전을 할 때 체험용으로, 주말 체험용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전과 동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과 동시에. 그런데 요거는 300평 이상은 농지 취득증을, 농사를 짓는다 목적으로 농지 취득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이거는 매입을 하고 1년 이상 있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요 차이가 있죠. 그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런데 꼭 지금 농지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 농지의 건축이 될지도 몰라요. 제주도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지금 중산간 쪽은 아주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간 쪽은 해발 300 이상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강의 때. 해발 300 이상은 오수관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집 짓는데 오수관이 필요 없거든요. 연면적 90평 이하는 그냥 정화조로 하시면 돼요. 다 허가 다 내줍니다. 그런데 중산간 이상은 연면적하고 관계없이 집을 짓는다 하면 해발 300 이상은 무조건 오수관이 필수입니다. 근데 오수관이 중산간 쪽에 많이 인입되어 있느냐? 인입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해발 300 이상에 극히 부분적으로 좀 드물다. 그럼 해발 300 이하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럼 중산간의 향기가 좀 덜 하겠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축을 농지와 매입과 동시에 건축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건축사들이 우리 건축할 때는 건축사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 스킬이 있고 기술이 있고 좀 착한 건축사, 열정적인 건축사는 이 일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한국 아일랜드를 통하면 이 착한 건축사, 스킬 건축사, 열정적인 건축사를 이 선물 박스에 딱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우리 한국 아일랜드 TV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 컨설팅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자문을 구하셔도 됩니다. 자, 여튼 어떻게 하냐면은 300평 이상 경우에 바로 내가 사업적으로 적시 건축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일단은 계약을 해요. 땅 계약을 하겠죠.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잔금을 치기 전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습니다. 매도자한테. 매도자는 아무 성가시는 게 없어요. 토지 사용 승낙서 딱 가지고 이 건축사가 이걸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누구 명의로? 매수자 명의로. 매수자 명의로 받는데 저 비용은 다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전용비도 매수자가 내고 매수자 홍길동 이러면은 홍길동 명의로 매수 신청 건축 허가 내고 그다음에 전용비도 내고 전용비를 이제 매수 명의 내에 나중에 뭐 양도세 혜택을 받을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합니다. 거래하고 난 뒤에 허가 필정이 딱 떨어지면 그때 잔금을 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업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이래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주소 이전도 싫다. 주소 전입신고도 싫다. 그러면 뭐 사업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집을 짓던 300평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좀 하시는 게 좋다. 무조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건축비하고 제가 이걸 설명할 게 되게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이렇게 하면 시간이 긴 시간은 또 여러분 잘 안 보시니까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알림TV를 통해서 가능한 소형 평수든 중형 평수든 실제로 건축이 되지 않으면 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이 한 분은 전화가 오셔가지고 뭐 저기 구자 쪽이든 어디 쪽이든 땅을 이래 이야기를 하시면서 땅을 아스팔트 도로도 뭐 세멘트 도로도 5m, 6m 잘 접하고 있는데 가격이 뭐 80, 90, 100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워요. 상수관로가 없습니다. 상수도가. 제가 핵심 그랬죠. 도로 전기는 어디든지 상수관로가 없는 게 문제라고. 그 상수관로가 어디쯤 있냐면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2.5km. 그러면 억대로 가잖아요.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땅을 매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한국알랜드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산 땅, 실수요자한테 맞게끔 그렇게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특히 구독은 우리 고객분들에게 항상 좋은 정보와 실제 우리 매수분들한테 알맞는 그러한 어떤 영상과 그러한 토지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의 TV 대표 박형규입니다.